159쪽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159쪽 직전 영상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래에서 9번째 줄입니다. 자, 당장의 시각 자료에는 다른 곳은 비어 있지만 실제 내가 예측하고 기대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결코 이 측면이 비어 있지 않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애매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오랜만에 그림 보여드리는데 이거 네이버에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공간 지각 능력. 그 다음에 이미지를 누르면은 요런 그림 많이 나와요. 이거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도 옛날에 IQ 검사 같은 거 할 때 이거 해봤을 텐데요. 이 상자가 몇 개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겉에 있는 건 상자를 보고 있지만 이 뒤에 상자들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공간 지각 능력 치시면 이런 상자 그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풀어보세요. 이거는요. 내가 이 겉에 보이는 상자 안에 뭐 있을 거라고 추측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험적 의식이에요. 자, 선험이라는 것은 겪어보기 전에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지금 문제처럼 이 공간 지각 능력 문제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아주 빠르게 순식간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상자가 지금 정말 전부 몇 개지? 그럼 우리가 안 보이는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이 이상의 좋은 예를 제가 못 들겠어요. 지금 당장은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다 해봤으니까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넘어갑니다. 자, 160쪽이요. 아래에서 6번째 줄이요. 거기 그 영어 이름 하이데거 그 1962 그 부분입니다. 자, 순수한 소리를 듣는 것은 오히려 매우 어렵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있는 그대로 소리를 듣는 게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이런 겁니다. 그 161쪽에 위에서 5번째 줄이요. 거기 오스틴 1962 바로 아랫줄입니다. 자, 어떤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자, 그냥 그거를 좋은 아침 보내셨습니까? 좋은 아침이지요? 라고 묻는 나름대로의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 인사예요. 우리 굿모닝, 영어의 굿모닝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자, 이렇게 이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요? 지금 저 사람 오늘 기분 좀 좋은가 보다? 사실은 그 사람이 기분 좋은지 아닌지는 이 말로 가지고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것처럼 순수하게 상대의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더 좋은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밥 먹었니? 야, 너 밥 먹었냐?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인사예요. 특히나 점심이나 저녁에 겸해서 자, 너 밥 먹었니?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이제 외국인 유학생분들은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친구와 헤어질 때,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과 헤어질 때, 야, 나중에 밥 먹자,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게 거의 고유한 표현이에요. 수거예요, 수거. 야,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게 수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이건 헤어질 때 쓰는 인사치레의 말일 수도 있는데 정말 밥을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점심 때. 너 밥 먹었니? 이게 인사인데 상대방은 제가 나한테 밥을 사주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게 왜곡이 돼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요. 너무 심하게 왜곡이 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생각에
그렇게 왜곡할 수 있도록 무언가가 순식간에 그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그 강의를 하는 것도 제가 예전부터 배워왔고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오는 거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선험을 설명할까, 이 그림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자, 이 그림 말고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선험? 안 보이는 것까지 추측하고 고려한다? 그러면 그거야. 그 그림밖에 없어. 아주 순식간에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험이에요. 내가 이걸 원래 다 겪어보고, 뭐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건데, 저도 이 철학적인 부분은 겪어보지 않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 그리고 이제 지향성. 요거는 그나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162쪽입니다. 162쪽에 그 위에서 한 12번째 줄 보면은 뭐 2009, 2007, 2005 뭐 이런 그 숫자들 나오는 그 문장입니다. 자, 우리의 오감, 뭐 냄새, 듣는 거, 맛보는 거, 만지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오감에 주어지는 자료는 그 자체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인간은 이것을 무엇 또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야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나한테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뭐 돈이다. 돈. 자, 그런데 가끔은 돈보다도 어떨 때는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건 쿠폰이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내가 돈이다, 쿠폰이다, 뭐다라고 딱 그 의미를 지정하는 순간 이미 받아들여진 거예요, 머릿속에요. 근데 그 시간이 아주 짧게 순식간에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2쪽에 두 번째 문단이 읽습니다. 자, 지향성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우리의 의식은 항상 무언가에 관한 의식이다. 자, 이제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요 2번 얘기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항상 가리키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항상 의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아마 분명히 연애 지금 하실 거라고 믿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제도와 정책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지금 나는 내 머릿속에는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항상 떠오른다. 이게 지향성이에요. 내가 관심이 가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귀고 있는 애인이 떠오른다. 이게 사실은 지향성 개념이에요. 자, 원래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아직까지 사귀는 건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뭐 갑자기 오늘부터 만나자. 1일이다. 오늘부터 첫날이다. 이게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그냥 저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 저 사람은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연인이 됐어. 그럼 의미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지향성이에요.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거 진짜 이해 하나도 못하고 저는 대학교 졸업했어요.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당시는 없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저런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항상 믿는 신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종교적 관점에 따르면, 내가 밥 먹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나는 항상 내가 믿는 그 신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지향이요. 그분의 의도를, 또는 그분의 의미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향성입니다. 자, 163쪽의 맨 위에 줄이 둘째, 우리의 의식은 인식의 내용이 되는 대상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거기 그림 하나 나와요. 뭐 토끼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토끼나 오리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이 그림을 딱 보여주면은 이게 뭔지 의미를 모를 수도 있어요. 토끼, 오리라고 지금 제가 이 책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토끼, 오리라고
지금 느끼고, 아니, 보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설명 없이 그냥 그림만 이렇게 있었으면은 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벌써 이게 지향성이에요. 자,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착시, 같은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3쪽에 그 두 번째 문단이요. 거기 이모티콘 하나 나와요, 중간에요. 딱 그 뭐 이렇게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두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이모티콘은 기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딱 보면은, 아, 행복하다, 기분 좋다, 웃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 이모티콘의 모양이 그 어떤 사람의 표정을 지금 담고 있다고 우리는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이게 지향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제가 이제 이거 저 네이버에다가 이모티콘이라고 치면은 아마 이미지에 이런 거부터 나올 거예요. 지금 책에는 단순한 이미지인데, 이게 이제 이거 두 개요. 자, 이쪽이요.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직장인들이 쓸 수 있는 그 상황에 맞는 이모티콘이요. 자, 춥다, 출근 중, 벌써 지친다. 자,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뭐 회식 끌려간다. 이거는 직장인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나름대로 나열을 한 거고, 내가 이 상황이 되면 이모티콘을 눌러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보내죠. 그럼 친구들은 내용을 다 몰라도 이제 이것만 보면 딱, 아, 얘가 지금 이 상황이구나. 이게 의미를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의미를 모아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거 대학생 이모티콘이거든요. 자, 대학생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 딱 보내면, 아, 얘가 지금, 숙제 때문에 바쁘구나. 이렇게 의미를 담고 가리키고 있는 게 지향성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전 봐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예는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상황을 기호처럼 만들어서 그냥 내가 막 말하려면 복잡한데, 야, 이거 딱 하나, 그림 하나, 이모티콘 하나, 이거로 가리키면 금방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향성이 어렵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의외로 우리 인간 사회에 이게 많이 적용이 돼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여러분 이제 애인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어제까지는 남이었어. 의미. 저 사람은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친구. 자, 남사친, 여사친. 이제 의미가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 의미를 바꿔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지향성이에요, 그게. 자, 그러다가 이제 더 가까워졌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럼 이제 내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하는 그런 단계가 됐어. 그 의미가 또 바뀌어요. 근데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애인이 됐어요. 의미가, 자,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에서 애인으로 바뀌었어요. 의미도 달라지고, 가리키는 것, 지향성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긴 하는데, 내가 의미 부여가 달라진 거라고. 자, 그래서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시간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